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지난주 캄보디아 현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오늘은 캄보디아 현지에 직접 다녀오신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행된 건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세상에 캄보디아에 범죄 단지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서 범죄를 이렇게 벌이고 있었단 말이야. 충격 그 자체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이 사건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요. 네. 자, 국내에 오고 싶은데 강금, 폭행, 고문 이런 걸 당하고 국내에 직접 못 오는 이런 분들이 꽤 많다. 그래서 직접 구출하러 가신 거죠? 현장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 안에 우리 청년과 국민들이 1,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그런 정보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사이버 범죄에 그냥 피해를 입히는 그런 단지죠. 캄보디아. 네. 예. 과거에는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등등 거기서 또 규제가 심하면 이렇게 풍선효과처럼 캄보디아 와서 그 교민들이나 많은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큰 거부터 작은 데까지 한 100여 군데. 아, 범죄 조직이 100여 군데. 예. 예. 우리는 범죄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은 자기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이요? 사업, 비즈니스. 이 범죄가 비즈니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그 단체는 자기네들은 이것을 비즈니스라고. 그러니까 기업형 범죄라는 범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기에는 우리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예. 중국, 예. 우리가 한 5위 정도 되더라고요. 5위? 규모를 보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태국, 베트남, 그리고 우리가 한 5위 정도의 규모의 한 1,000여 명 정도 우리 청년과 국민들이 있고. 예. 이 범죄 조직에 가담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 취업 사기. 예. 온라인 우리 보면 고수익 해외 취업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4천만 원 이런 게 막. 보장, 3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천 차단해라. 네. 그 사기니까. 예. 해외에서 그렇게 그렇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이게 사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범죄 조직들이 올 때 대포 통장을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범죄 조직에서 사이버 범죄를 일으켜야 되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개인과 법인 이렇게 나눠서 금액까지 있대요. 2-3천만 원에서 법인은 한 5천만 원 정도. 예. 그걸 해가지고 명의를 하고 본인들도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타의적으로 주변에 끌려서 여기 고수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있죠. 예.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폐쇄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예. 현장에도 직접 가보셨습니까? 예.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예. 폐쇄적이라 못 들어가죠. 예. 밖에 외관만 저희가 둘러보고 있는데 교도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상 봤을 때는 교도소처럼 위에 철책까지 이렇게 감아서 못 나오게. 예. 근데 그 안에는 숙박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자고 세탁소 가고. 예. 그러니까 큰 단지는 4,000명에서 5,000명이 들어가고. 범죄 단지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면 사이버 산업 단지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범죄 단지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산업 단지가 그냥 범죄 단지라고 보면 돼. 대신에 밖으로 못 나가게끔 이렇게 철책이 돼 있는 거죠. 교도소처럼. 예. 네. 그래서 외관상 이렇게 봤죠. 또 시내에도 시내 이번에 구출한 김병주 단장님이 청년 3명 교민들하고 했잖아요. 거기는 시내 안에 있는 호텔 같은 콘도 주상복합 그 몇 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 작든 크든 간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거예요. 100여 군데. 일단은 범죄 조직이 100여 군데가 그런 정도로 캄보디아 전역에 산계해 있다. 장소가 100여 군데라는 거고요. 거기에 중국인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 운영하는 기업형 오너들이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일단 폐쇄적인 현장 안에 들어가면 우리 국민들을 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그렇죠. 들어가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이버 범죄. 그렇죠. 그게 주식 리딩방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세청, 검찰청 4층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로맨스 방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스캔 범죄 형태가 나오는 거죠. 다양한 스캔 범죄가 있는데 결국 우리 국민의 이제 피해액이 연간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우리 국민이 이런 사기로 그러니까 우리 피해보는 금융 액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00여 명이 우리 국민들한테 수조 원. 중국은 더 많대요. 중국은 더 많이 이게 다단계 형태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간 모집책도 있고 한국에 또 중간 조직책이 또 있는 거예요. 다단계로. 야 여기 고수익 되니까 와라. 그래서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런 범죄 유형을 알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거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중충적 지위에 있는 건데 이 스캔 범죄에는 피의자에 해당하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강금 폭행 고문에는 피해자가 되는 거고 두 가지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일단 어제 그제죠. 64명이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경찰서로 흩어져서 조사를 받고 대체로 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1,0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이 남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청한 것은 이번에 저희 민주당의 대책단에 가서 요청한 것은 상원 하원 이 그 의원들을 만나서 저희들은 이제 정부대책단은 정부를 주로 만나고 저희는 이제 의회를 만나서 결국은 당신네 수사 인력 갖고 우리는 급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안에 있는 단지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강금이나 폭행이나 또 마약까지 투입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망 사건도 나오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죠. 이게 국가의 역할이죠. 가서 여러분들의 이 그 경찰력 갖고는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한국과 경찰이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달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출해달라라는 연락이 영사관이나 대사관이나 아니면 우리 교포사에 오잖아요. 아니면 가족들한테. 그런 건이 지난해는 220건, 올해는 330건이에요. 이런 건들이 오면은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이것을 단지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구출해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 사실이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 한국 경찰이 같이 함께 합동을 할 수 있도록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달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하겠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게 안 됐죠. 그 안 된 이유 중에 윤석열 정권 때 경찰청에 외사국을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국제 범죄에 대한 공조체가 거의 무너졌다라고 봐야죠. 그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 연락 오면 가족들한테 김병주 의원님 같은 경우도 본인 지역구에 남양주의 정모군 거기 시의원 자기 지역의 시의원이 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전화 왔는데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의원이 김병주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이번에 갈 때 온갖 네트워크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제 수송을 한 거죠. 그래서 찾았어요. 같이 귀국을 토요일 날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귀국하기 전날 금요일 날 오후부터 그 정모군에 막 이렇게 그 위치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특성상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화돼 있지 않죠. 그렇게 찾아달라고 위치가 파악이 됐어도 4일간의 그런 현장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이 출동할 그것도 경찰위원회에서 4일 동안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나 봐요. 그리고 출동해서 또 이게 그 구출하는 데는 또 20일이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스템하고는 틀리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경찰 고위직이나 교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는데 움직여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하루 뒤에 있다가 온 거예요. 그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구출을 해달라. 거기 내가 자이든 타이든 갔는데 나 여기 그러니까 폐쇄적인 조직이 이제 못 나가는 거죠. 일단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까? 한국하고 캄보디아 간에 정부 합동 TF를 통해서 수사를 공조하기로 한 건가요? 공조하기로 이제 했고. 언제부터요? 그것은 이제 저희한테는 지금 시점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처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원 하원 의원들을 설득을 했죠. 저희들이 이거 가장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가 또 우리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지지부진하니까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이제 우리 한국 경찰이 우리가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하자. 결국 우리 국민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일의 역할들이 굉장히 더디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방침까지 정해진 거죠. 이 일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또 하나 김병주 의원 어제 교민 한 분이 뭐 그 실질적으로 그 교민 간담회는 오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비판 질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뭐 조선일보 등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거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병주 최고위원회 해왔던 내용 페이스북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고 그날 오후부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교민 간담회를 저희가 이틀 동안 있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이틀 있었는데 첫날 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민들 간담회 회장단들 간담회를 했고요. 다음 날은 정말 그냥 교민들 한 30여 명인데 그 오후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반전이 돼서 저하고 홍기원 의원님하고 이모선 의원님 세 분이 우리가 할 테니 당신의 그럼 여기 구출 작전에 가시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대응을 하고 협력을 요청을 해라. 하고 저희 이제 셋이 교민 간담회를 했죠. 근데 우리 거기에 참여했던 한 분인데요. 뭐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오시기로 했었는데 안 오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병주 의원님 가서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했죠. 안 오셔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김병주 의원실 제가 취재해 보니까 같은 시간에 공교롭게도 그 정군을 포함한 3명의 구출 작전을 비상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작전 중이어가지고 이분 또 군 출신이라 작전 중이어서 작전 중에 나갈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랑도 같이 우리 그 교포 분들 도와주는 분들 그다음에 정부에 그 캄보디아 정부에 우리 한국 출신의 또 고위직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그런 사안과 내용들을 하다가 저희가 우리가 교민 간담회 우리가 할 테니 김병주 최고위원과 여러분들은 이것을 도와서 마무리 일까지 잘 좀 매듭을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된 거예요. 교민사회와 관련해서 어제 뭐 의원님 저 사전 취재하는 상황에서 반한 감정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일단 좀 구분해서 일단 교민사회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첫 번째로 교민사회의 우려와 피해가 현장에 하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 가장 큰 우려는 캄보디아 국민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스마일하고 친절한데 마치 그냥 비행기 타고 딱 내리자마자 굉장히 치안이 부재하고 납치되고 감금되는 이런 나라로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그래서 본인들 여행업이라든가 교육 이렇게 오겠다라는 분들에 대한 일정들이 다 취소가 된다. 특히 그날 간담회 하는데 800명의 연말까지 돼 있는데 다 취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려고 했던 분들이 싹 다 취소했다. 거기 보니까 막 범죄로 난린데 가면 치안이 불안해서 갔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싹 취소됐으니 우리도 가기 전에 보면 굉장히 치안이 부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어떠세요? 본인들이 20년 30년 살고 그리고 관광객들 지금까지 그런 이 강금 폭행이나 납치나 그런 사례가 없었고 관광객은 그러니까 이곳은 안전하다. 근데 현장 가니까 정말 그래요. 다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봐달라는 거죠. 그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온 그 폐쇄적인 단지 안에 스팸 단지 안에서 폐쇄적인 곳에 들어오면 못 나가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인데 마치 캄보디아 전체가 납치나 강금이나 폭행당하는 이런 나라로 묘사가 돼서 본인들 표가 굉장히 크고 이러한 내용들이 캄보디아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이런 국민들한테 한국이랑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좋은 나라인데 우리가 그래서 결혼하러 또 저기 한국도 가고 이런 그 패밀리 같은 이런 프렌들리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왜 본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범죄단지 안에 들어가서 폭력 강금 거기서 벌어지는 실태가 마치 우리 캄보디아가 캄보디아 나라가 전체 그렇게 그 치안이 부재하고 오면 갑신당금 당하는 그런 나라로 돼서 본인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이게 반한 감정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우려를 하더라고요. 캄보디아 당국이나 뭐 마네툰센 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어떤 입장이라고 들으셨습니까? 본인들도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그것은 사실 뭐 부정부패, 독재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죠. 캄보디아의 정치가. 예, 그런 상황들이 있죠. 네.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이런 범죄 단체의 자금도 네. 그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네. 있는 것이 사실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사도 좀 지지부진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교민들의 이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양국이 더욱더 서로 발전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요. 네. 그러나 다만 우리 국민들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범죄 단지에 가서 네. 구금되거나 폭행당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쳤다 네. 하더라도 피의자든 가해자든 간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대한민국 국가는 우리 국민을 네. 보호하고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철저하게 네. 죄를 묻고 그렇게 그래야 이 사이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네. 그 안전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일단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등 보수 쪽에서는 범죄자를 왜 데려오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공세죠. 범죄자인지 범죄자가 아닌지 물론 이제 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캄보디아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네. 쉬운 9명은 조사해가지고 보낸 거고요. 네. 5명은 본인들이 자진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사람인데 네. 귀국하겠다라고 한 분들을 이제 모시고 온 건데 네. 거기에 자이든 피해자가 있고 선이든 피해를 우리 국민들한테 끼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끼치고 네. 나 나가야 되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고 예, 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그 안에서 구금되고 감금되고 폭행되고 마약을 투입을 강요당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국가가 방치합니까? 네. 그분들이 설사 저기 그 가해를 입힌 우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송환해가지고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고 네. 죄가 없으면은 저기 내보내면 되는 예, 것이고 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이게 국가의 역할이죠. 응? 알겠습니다. 그래야 일각에서 근본적으로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들을 방치하고 송환 안 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연간 수조 원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캄보디아에서 지금 단속을 해요. 송환을 안 해와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미얀마나 태국이나 다른 나라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해외에서 있으면서 결국 똑같은 사이버 범죄를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속해서 잡아야죠. 근본적으로 다 송환해 와야죠.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민주당 일각에서 군사작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마음이 이제 뭐 안타까운 이런 사연들이 있으니까 이제 과한 표현들이 나왔다라고 보는 건데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신중하고 아주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도 이 국가이고 잘못하면 이 주권과 관련된 군사적 이 대응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론은 아니죠. 무슨 당론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그 위성락 안보실장 설명에 따르면 네. 그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인원이 한 20만 명이 되고 네. 캄보디아 GDP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범죄 기업화된 범죄. 그 중에 이제 그 주로 프린스 그룹하고 후이원 그룹에 대해서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 두 기업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사이버의 이 피해를 수존다라는 이 피해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와 지향점이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인데 그러기 위해서 대책들이 있죠. 이것은 특히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다 보니 지금 전 제재가 미국과 일부 국가에서 금융 제재를 하는데 이 금융 제재뿐만 아니라 UN 아니면 OECD 국가, 동남아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 아니면 외교부 아니면 경찰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 스팸 단지 안은 결국 각국에 중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인이 전 세계인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국이 함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이것은 범죄다, 범죄 단지다. 예.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무슨 구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구출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 이런 범죄 단지다라는 그런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진정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즉각적으로 폐쇄 조치 현장에 출동해서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런 이 풍선 효과도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가 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캄보디아의 중앙 경찰과 지역 경찰 차이가 있고 지역 경찰은 급여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그 범죄 조직하고의 연관되어서 활동하는 상황이 많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구출하려고 하더라도 돈을 내고 데려와야 된다라는 얘기도 기자들 취재 보도로 네네. 확인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도 맞습니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켜보고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